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1회차가 왔습니다. 29회차, 30회차가 두 번이나 2월이 되면서 아마 1등 금액이 2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의 최종 픽이 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픽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1등 투표율 경기 이변 적중을 했고 이번 회차도 제가 보고 있는 큰 이변 경기들이 몇 경기 있는데 꼭 적중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밤에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이벤트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호명을 해서 승무패 추천을 해주셨던 분들께서는 적중을 하시게 된다면 GOALTV 골TV 골뱅이 다음점 넷으로 계좌번호 써서 보내주시면 31회차가 경기가 끝나는 대로 적중하신 분들께 소액의 당첨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진행할 때 보니까 들어오셔서 참여는 안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들도 많던데 일반 회원분들, 멤버십 회원분들 누구나 제가 지목하는 분은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다른 구독자분들과도 말씀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라이브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요새 올림픽 경기들도 많이 하고 저도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보면서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양궁의 김재덕 선수 나이는 어린데 파이팅이 엄청 나더라고요. 긴장감을 없애려고 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라는데 상대팀이 주눅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진혁 선수 딱 그 활시위를 놓으면서 관역에 화살 꽂히기도 전에 끝 딱 하는데 와 소름 돋더라고요. 저도 딱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승 딱 하면 승 나오고 무 하면 무 딱 나오고 했으면 좋겠네요. 양궁 남자 단체 금메달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저희가 좋아하는 축구 우리 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토요일인 내일 밤 8시에 멕시코와 8강전 경기가 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겨도 4강전 상대가 브라질이나 이집트 둘 중에 한 팀인데 브라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일본이랑 결승에서 만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최종 픽 저는 이렇게 해서 승무패 중에 이걸 선택을 했다. 14경기 쭉 말씀을 드려보겠고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 중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께만 따로 커뮤니티 탭에 영상 올려드린다는 점 참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큰 판이기 때문에 양궁의 김재덕 선수처럼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팅맨 파이팅!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파이팅!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서울대 울산. 서울이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브리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확실히 제공권에서의 능력이 좋아졌죠. 지동원 선수, 나상호 선수의 활동량도 좋은데 다만 문제는 제가 볼 땐 수비적으로는 아직도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번 경기에는 체프만 선수가 영입되고 좀 첫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브리엘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어서 뭐 일단 경기 당일 돼서 봐야 알겠지만 또다시 울산을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좀 빡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울산도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탈탈 털린 것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가 안 되는 점 그리고 수비적으로 공간을 너무 내주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FC서울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또 쌍욕 파이터 울산의 김태원 선수가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개판 수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FC서울의 무앞에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울산이 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서울을 상대로 5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맞대결 6연승이 과연 지금 올림픽 대표로 차출되어 있는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제주 대 인천.
자, 일단 이 경기는 제주가 맞대결 전적에서 4승 5무 1패로 상성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경기였고, 확실히 지금 주민규 선수가 폼이 좋고 제르소 선수도 측면에서 빠르고 좋은 돌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무승부 이상은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도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제주가 지난 경기에서 강원을 상대로 이기고 있다가 상대팀 맞박으로만 두 골을 경기 막판에 먹히면서 제공권에서 약점을 보여줬죠. 최근에 인천이 김현 선수와 무고사 선수가 폼이 좋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선수들 제공권이 좋죠. 충분히 제주 원정에서 이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에서 아길라르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민수, 김창수, 정혁 같은 영입 자원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패턴적으로는 인천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부러질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 인천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3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제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FC 신시내 대 DC 유나. 이 경기는 우선 맞대결 전적부터 살펴보면 FC 신시내가 19년, 20년도에 두 번씩 총 4번 경기를 하면서 2무 2패로 DC 유나의 상성적으로 약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미국 리그에서 이러기 쉽지 않은데 FC 신시내가 홈에서 유독 골을 못 넣습니다. 원정에서 12골을 기록 중인데 홈에서는 5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고, DC 유나이티드가 원정에서 넣은 골 9골보다도 못 넣고 있죠. 이걸 볼 때 DC 유나가 원정에서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FC 신시내가 홈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FC 신시내의 승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DC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올라 카마라 선수가 최근 득점을 꾸준히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DC 유나가 아무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FC 신시내보다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와 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FC 신시내가 홈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모두 패배를 기록한 점을 참고를 해서 저는 FC 신시내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인터마이 대 CF 몽레알. 자, 이 경기 사실 제가 지난 회차 14번 경기 설명을 드릴 때 인터마이 승은 안 보고 있다, 인터마이는 쓰레기다, 배당으로 29회차 때 배당에 개나 꼈던 팀이 인터마이다, 이 팀은 승은 절대 안 간다라고 했던 팀이죠.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과인 선수가 딱 방향만 바꿔주는 스루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완벽한 슈팅 찬스도 만들어주고 했지만, 만들어주면 뭐하죠? 다른 애들이 0점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터마이가 특이한 게 득점은 홈이나 원정이나 둘 다 쓰레기인데 실점이 원정에서 실점하는 것보다 3배나 홈에서 더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CF 몽레알이 연이은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팀이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팀들인 뉴욕시티, 뉴잉레벌과의 경기였고, 상위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원정이라고 개털리는 게 아니라 아예 좀 잘 비벼주면서 두 경기 모두 한 점 차이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 인터마이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인터마이가 홈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고 CF 몽레알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2연패인데 현재 2연패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낼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 또한 인터마이가 3번 붙어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고, 주목할 점이 CF 몽레알 홈에서는 1점 차이로 인터마이가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히려 인터마이가 홈일 때 2점 차이로 CF 몽레알에게 패배했던 점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홈에서 실점이 더 많아진다라는 데이터와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마이의 무와 패 중에서 인터마이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휴스다이 대 레알 솔트. 자, 사실 저는 이 경기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레알 솔트 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휴스다이의 주전 공격수 타일러 파셔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져 있고 우르티 선수와 파파피코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4경기째 두 선수 모두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레알 솔트는 홈에서 2연전을 현재 3위인 LA 갤럭시, 4위인 콜로레피를 무승부와 승리로 잡아내면서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휴스다이 패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휴스다이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패배를 한 적이 없다는 것과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죠. 그리고 맞대결 전적에서 휴스다이가 홈에서는 3승 1무 1패로 앞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당이 휴스다이 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 구매율 또한 이건 뭐 휴스다이 승에 99%가 몰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르티 선수와 파파피코 선수가 최근에 골은 안 터져주고 있지만 최근 3경기가 3연속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가 좀 골이 터져주면서 휴스다이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레알 솔트가 이번 시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2연승을 제외하고는 연승이 없는데 승리하면 그 다음 경기에 패배를 하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 휴스다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벤쿠아이 대 미네유나 우선 이 경기는 골대법으로 승과 패 확률이 43%로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승과 패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 또한 승패로 갈리는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벤쿠아이 홈에서는 미네유나와의 3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벤쿠아이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가 2연속 무승부인데 현재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홈과 원정 경기 기록만 보더라도 벤쿠아이는 홈에서 득점이 떨어지지만 실점은 줄어들고 미네유나는 원정에서 득점은 떨어지지만 실점은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미네유나가 높다고 해서 원정 미네유나 승을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어떤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너무나도 좀 많은 단서들이 무승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벤쿠아이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광주 대 성남. 자, 이 경기 일단 광주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광주 승으로 선택하기에 딱 좋은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강원과의 경기 저는 사실 광주가 잘하기도 했지만 강원 선수들이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 않는 패스미스들이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광주가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광주의 승리를 보시는 분들은 성남이 최근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경기를 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체력적으로 만땅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김남일 감독이 그렇게 널널하게 선수들을 풀어줄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성남이었기 때문에 김남일 감독도 약간 좀 빡칠 대로 빡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성남이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을 보면 대팍으로 유명한 대구에서 무승부, 전북에서 1대0 아쉽게 패배, FC서울과 무승부, 제주와 무승부, 울산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웬만해서는 성남을 쉽게 잡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줬죠. 저는 그래서 광주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성남이 한 달이 넘는 기간의 공백 기간 동안 어떤 걸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광주 승으로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보여줬던 성남의 원정 경기력이라면 무승부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광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대구 대 포항. 사실 이 경기는 대구 승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포항과 FC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제가 FC 서울 승을 봤던 이유가 포항에서 송민규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컸는데 그 선수가 없으면 골 결정을 지어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상엽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그나마 좀 움직임이 좋은 고영중 선수가 사실 송민규 선수랑 더 잘 맞았고 강상우 선수가 올려주는 크로스 역시 받아먹는 것도 송민규 선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 대표로 지금 수비에 정태우, 김재우 강력한 높이를 가진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팀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포항의 경우는 딱히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없다라고 보여지죠. 중원에서 좋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정승원 선수도 차출로 인해서 빠져있긴 하지만 세징야, 츠바사, 황순민 같은 자원들이 풍부하고 공격에는 아챔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안용우 선수, 에드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팍에서 경기를 하는 홈팀 대구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경기 승리 시에 대구는 팀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인 11경기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또한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강원 대 수원 삼성.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수원 삼성 승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강원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강원이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주전 멤버들이 선발로 출전을 하지도 않았고 임채민 선수는 출전도 안 하는 상황이었고 실라지 선수는 차마 용병이라고 하기엔 개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다음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막판에 두 골을 2분 만에 임채민 선수와 김영빈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 넣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새로 영입된 이정엽 선수도 풀타임을 뛰면서 어느 정도 강원 선수들과 실전 호흡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원이 승리하기까지에는 중원의 한국영 선수가 지금 부상이 의심돼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게 중원에서의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좀 젊은 수원 삼성 선수들을 막아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당적으로는 수원 삼성이 2.35 배당을 받고 승리한 적이 없고 골대법으로 강원의 무와 패 확률이 동일하게 40%로 나왔었기 때문에 무와 패 중에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이고 또한 원정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수원 삼성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2연패인데 현재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강원의 승은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조를 하셔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된 경기들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께 바로 영상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주중에 또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